안녕하세요, 토이PDI 토이스타크입니다. 오늘은 맥스팩토리 72분의 1 스케일 컴뱃 아머 다그람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고전 프라 리뷰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맥스팩토리 다그람 프라모델 시리즈를 준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거 만들고 있거든요. 먼저 시리즈 1번 다그람입니다. 멋진 일러스트가 나와 있고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이나 극중의 모습 등등이 나와 있어요. 완성된 다그람을 보겠습니다. 다그람이 처음에 맥스팩토리에서 시리즈로 나온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 걱정했던 건 사실이에요. 맥스팩토리는 잘 알다시피 피그마 시리즈 같은 피규어 업체로 유명한 곳인데 내공은 엄청나지만 프라모델을 만들어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퀄리티로 나올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점과 단점이 딱 반반씩 들어가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90년대 프라모델 같은 느낌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저 같은 팬들은 이거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다시피 프로포션이 아주 훌륭합니다. 설정의 다그람 그대로 나와 있는 느낌이에요. 색 분할이 정말 완벽하게 나눠져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반다이와 고토부키아의 장점을 고루 섞어 놓은 그런 느낌도 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관절 가동입니다. 이렇게 어깨축이 움직인다라든지, 그리고 팔 부분 같은 경우는 어깨와 팔꿈치 부분에 축을 두 군데를 넣어서 설정상에 팔을 안으로 해서 들어올리는 장면이라든지, 혹은 팔 바깥쪽으로 해서 팔을 들어올리는 장면, 이런 모든 설정상의 장면들을 재현할 수 있도록 관절 구조를 잘 연구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장점이라고 손꼽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캐노피가 열려요. 아니 그게 뭐 어떻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캐노피가 열리지 않는 다그람 프라모델은 다그람이 아니죠. 단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절이 조금 헐렁헐렁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관절 가동 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반면에 가동 범위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정직한 90도 가동, 다리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가동되는 게 전부입니다. 특히 이렇게 스커트 부분 같은 경우 디자인상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런 스커트 가동을 따로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앞으로 들어 올리는 부분도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같은 부분도 가동이 되고 여기저기 가동되는 범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포징을 잡을 때 조금 제한적이다 라는 느낌은 있어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 다그람 프라모델은 아직까지는 이때 초기 라인업만 하더라도 조립감이 좋진 않았습니다. 맥스팩토리 다그람 시리즈는 일단 스냅핏 방식을 표방하고 있어요. 본드가 필요 없는 조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부품들끼리의 결속력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스냅핏으로 조립은 되지만 잘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냅핏은 스냅핏인데 본드가 필요한 스냅핏이다 라는 팬들의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죠. 결정적으로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맥스팩토리에서도 소량 생산을 하고 수요층도 매니아층으로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 사람만 사라, 우리는 소량 생산하고 다시 찍어내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프라모델을 만들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긴 합니다. 반다이처럼 대기업이고 꾸준히 이제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런 시스템을 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싸요.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느낌의 프라모델이면 반다이가 만들었다면 아마 2만원대? 그런데 맥스팩토리에서 발매한 다그람 프라모델은 이 정도 사이즈가 약 한 4, 5만원대가 돼요. 약 2배 이상 정도? 2배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시장 구조상 당연한 거긴 한데 팬들의 입장에서는 모으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뭐 물론 그런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보면 그런 모든 단점이 상쇄됩니다. 캐노피가 열려요. 이거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그람 프라모델의 캐노피가 열리면 된 거죠. 그리고 맥스팩토리가 나름 공을 들인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캐노피가 열리는 이 부품 있죠. 캐노피 부품이 지금 보시다시피 부분 도색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꼼꼼히 신경을 썼어요. 보면 실제 극 중에서 캐노피 전체를 열지 않고 캐노피의 일부만 연 상태에서 파일럿이 머리를 내민다든지 하는 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재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꼼꼼한 디테일까지도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저는 가동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만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부품을 또 따로 넣어줬어요. 필요시에는 도색도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은 맥스팩토리가 아직까지 프라모델 제조 기술은 조금 미약하지만 팬들의 니즈가 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히 배려를 해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리즈 2번 솔틱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라운드 페이서입니다. 보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과 극중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솔틱부터는 재밌게도 이렇게 컬러 가이드가 들어갑니다. 컬러 가이드가 들어가는데 더 재밌는 건 전작 다그람의 컬러 가이드를 넣지 않았던 게 미안했는지 다그람 컬러 가이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완성된 라운드 페이서의 모습입니다. 라운드 페이서는 참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계속 라운드 페이서라고 말씀드리지만 솔틱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냥 솔틱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어릴 때 이 제품이 카피될 때 솔틱이라는 이름으로 카피가 됐거든요. 하지만 설정상 솔틱은 이 라운드 페이서의 제조업체 회사 이름이 솔틱이에요. 그래서 형식 번호가 솔틱 H8 라운드 페이서라고 되어 있는데 카피될 때 그렇게 카피되다 보니까 저희는 다 그냥 이거 솔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맥스팩토리에서 나왔던 솔틱, 이거는 약간 총체적 난국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맥스팩토리가 아직 프라모델을 제조하는 기술이 조금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단점을 얘기하면서 가장 큰 단점이 스냅핏임에도 불구하고 스냅핏으로 조립이 되지 않는 본드가 필요한 스냅핏이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지금 이 솔틱의 허벅지 부품을 보면 딱 그런 게 잘 드러나요. 이게 사실은 타이트하게 딱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게 타이트하게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립을 했을 때 틈이 벌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부분도 보면 이 관절의 특성상 잘 빠집니다. 특히 손 같은 경우는 보면 툭툭 떨어져요. 이렇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포션이라든지 색분할은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솔틱, 다그람 팬이라면은 사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그람에서는 조금 미흡했지만 스커트 가동 같은 경우도 넣어놨고 다리 부분 가동도 이중관절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구현했습니다. 등 부분을 보면 저는 설정상 가장 유명한 한쪽 등에만 미사일 포드가 있는 형태로 제작을 했는데 두 개를 다 붙일 수도 있고 아예 다 뺄 수도 있어요. 맥스팩토리 다그람 프라모델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또 하나 이거 있어요. 편손을 넣어줍니다. 항상. 저희 어릴 때 프라모델 만들면 이렇게 편손 같은 게 꿈의 부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보통 이렇게 주먹진 손에 구멍 뻥 뚫려 있어가지고 총칼 같은 거 끼고 그랬는데 편손 같은 걸 만들려면 일일이 개조를 하거나 혹은 편손만 따로 파는 게러지 부품을 비싼 값에 따로 사거나 그렇게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편손이 자연스럽게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90년대 감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8, 90년대 감성이 조금 묻어나네요. 솔틱이 총체적 난국이다 라고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솔틱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다그람과 같습니다만 캐노피가 열려요. 그런데 설정상에는 이 메인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캐노피가 자연스럽게 열리질 못하거든요. 이걸 맥스팩토리가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냈냐면 메인 카메라가 안쪽으로 슬라이드 되어 들어가고 캐노피가 열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죠. 그리고 안쪽에는 파일럿이 앉아있고 다그람과 마찬가지로 캐노피는 부분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이트 빌드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보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리즈 3번 블럭헤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과 극중의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완성된 모습을 보면 블록헤드 설정 그대로
볼륨과 박력이 엄청납니다. 크기가 상당히 크거든요. 솔틱과 크기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로 머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역시 조립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완성도를 올릴 수 있도록 색 분할이 잘 되어 있고 프로포션이 훌륭합니다. 다만 블록헤드는 디자인의 특성상 이렇게 스커트도 가동이 되고 허리도 움직이고 여러가지 이중 관절도 넣어놓고 했지만 그래도 가동에 제한적입니다. 보다시피 다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동되는 게 전부거든요. 물론 팔 부분 같은 경우는 어깨랑 팔 부분에 이렇게 축을 둠으로써 자연스럽게 설정상의 모습을 최대한 재현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가동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헤드 부분에 대포가 가동된다라든지 미사일 포트가 설정대로 움직이고 색상이 재현되어 있다라든지 하는 디테일은 잘 살아 있습니다. 블록헤드는 캐노피가 열리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파이프를 열고 헤드를 분리하는 형태예요. 파일럿이 2명이 들어가죠. 안쪽에 1명이 있고 그리고 헤드에 또 1명이 탑승합니다. 그리고 완성시켰을 때 어쨌거나 이 볼륨이 엄청나기 때문에 간만에 제대로 된 블록헤드 프라모델을 만들었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다음은 시리즈 4번 솔틱 코지마 스페셜입니다. 솔틱의 스페셜 버전 커스텀 기체로 컬러 베리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틱 코지마 스페셜은 기본적으로 솔틱 라운드 페이서 기체를 그대로 활용한 거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 모두 다 그대로 답습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쪽이 솔틱 코지마 스페셜이고 이쪽이 솔틱 라운드 페이서입니다. 컬러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무장이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솔틱 라운드 페이스와 동일하게 캐노피가 오픈됩니다. 메인 카메라가 안쪽으로 삽입되고 그리고 캐노피가 열리는 방식이죠. 여담입니다만 예전 8, 90년대 프라모델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스프링 부품 같은 좀 독특한 아이템들이 하나 들어있으면 그게 참 흥미로웠거든요. 근데 간만에 다시 이렇게 스프링 부품을 보니까 무척 반가웠습니다. 또 이런 면에서 알게 모르게 8, 90년대 감성을 자극하더라고요. 다음은 시리즈 5번 헤이스티입니다. 솔틱하고 조금 비슷한 케이스인데 사실 헤이스티란 이름보다 아이언풋으로 더 유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조사가 아이언풋이고 이름은 헤이스티로 설정되어 있는데 저희한테는 그냥 이게 아이언풋으로 더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죠. 아이언풋 헤이스티입니다. 디자인의 특성상 꽤나 이거 매니아층이 좋아하던 기체예요. 약간 고릴라 같은 느낌이 나죠. 그리고 헤드의 위치라든지 미사일 포드의 위치 등등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여러모로 디자이너였던 오가와라 쿠니오 선생의 내공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죠. 다그람 시리즈의 디자이너는 건담의 디자이너로 유명한 오가와라 쿠니오 선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8, 90년대 이분의 디자인은 워낙 독창적이고 유명해서 오가와라 쿠니오 선생의 영향을 받지 않은 로봇 디자인이 없다라고 할 정도죠. 가동 범위 같은 경우는 디자인의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중 관절을 넣음으로써 최대한 맥스 팩토리가 가동 범위를 어쨌든 재현을 하려고 노력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이 있고 종아리 쪽의 안쪽에 있는 관절은 이렇게 연장되어서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팔 부분은 마찬가지로 어깨랑 팔 부분에 여러가지 축을 둠으로써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잡았고 어깨 같은 경우도 앞쪽으로 연장이 돼서 최대한 팔의 가동을 신경 썼음을 알 수 있어요. 아이언풋은 해치가 위쪽이 열립니다. 이런 것도 깨알같이 잘 재현을 해놨습니다. 안쪽을 보면 잘 안 보이나요? 안쪽을 보면 파일럿이 1명 앉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리즈 5번 아이언풋 정도에 들어가면 맥스 팩토리도 나름대로의 내공이 쌓이고 노하우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프로포션이라든지 색분할, 밸런스를 잘 잡으면서도 가동 범위를 여러가지 방면으로 잘 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리즈 7번 솔틱 부시맨입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조사가 솔틱이고 이름이 부시맨인 거예요.
그런데 왜 시리즈 6번은 안 하고 갑자기 7번으로 건너뛰었냐고요? 시리즈 6번은 이거예요. 극중 촬영과 캐릭터 피규어가 들어있는 네이티브 댄서가 시리즈 6번을 발매됐습니다. 이걸 아직 제가 만들지 않아서 본 리뷰에는 빠졌고 추후에 이어지는 리뷰에는 넣도록 할게요. 네이티브 댄서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건 맥스팩토리가 다그람이란 이름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건 다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사라! 라고 외치는 게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극중에 나왔던 부시맨의 느낌을 이렇게까지 잘 재현한 프라모델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맥스팩토리에서 참 잘 만들었어요. 역시 내공은 어디 안 가는 겁니다. 보면 어깨 가동이라든지 뭐 허리 가동 이런 부분들도 다 신경을 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점점 맥스팩토리의 프라모델 기술이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무릎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제는 이중관절로 어느 정도 가동 범위를 확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다그람의 기믹. 캐노피가 열려요. 자, 마지막으로 맥스팩토리 7,2분의 1 다그람 프라모델 시리즈는 가끔 이렇게 EX 라인업을 발매를 했거든요. 말 그대로 정규 라인업은 아닌데 조금 스페셜한 기체로 한정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정규 라인업에 넣기는 조금 힘들지만 특별판으로 발매하는 기체들을 EX 라인업에 넣었습니다. 보시면 다그람 어드밴스드 킷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다그람이 특성이 밀리터리한 느낌이니까 다그람을 그 컬러로 발매를 할 테니 이거를 유저가 마음대로 더럽혀서 완성을 시켜라. 유저의 취향에 따라서 마음껏 만들어라 라는 게 이 EX 다그람 어드밴스드 킷의 목적이기 때문에 보면 모델링 가이드도 하나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면 더 재밌을 겁니다 라는 안내서죠. 완성된 다그람 어드밴스드 킷은 이런 모양이에요. 기본적으로 아까 시리즈 1번으로 나왔던 다그람과 구성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베이지 컬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색으로 유저가 마음껏 만들 수 있도록 밑바탕을 깔아주는 컬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걸 많이 웨더링을 넣고 도색을 하면 더 예뻐질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드밴스드 킷을 그대로 스트레이트 빌드한 것도 꽤나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이 형태로 완성을 시켰어요. 캐노피가 마찬가지로 부분 도색이 되어 있고 역시 열리죠. 너무 캐노피만 강조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맥스팩토리 72분의 1 스케일 컴뱃 아머 다그람 프라모델 시리즈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아이템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토이피디아, 저는 토이스타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